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90%를 장악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율주행보다도 옵티머스가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옵티머스에 따라서 정말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90% 장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증시는 내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장 시작이 어쨌든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좀 반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현재 매크로 상황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연준의 FOMC 회의 때 강력한 매파적 발언이 나왔었죠. 연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 내년 금리 수준 역시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겠지만 5.1%로 내년에 마감을 하면서 내년도 5% 이상의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매파적 발언이 있었어요. 연준의 이러한 발언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은 특히 나스닥 성장주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죠. 자,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반등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있었다. 나스닥이 어느 정도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는 13,100선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 근처에 오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는 금요일 우리 시간 29일 오후 9시 30분에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향후 연준의 행보에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 역시 0.86%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51선에서 완전히 하락 이탈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13,100선 정도에 가까워지면서 오늘 양봉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달처럼 이러한 반등세가 좀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매크로 상황적으로는 좋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PCE 지수도 좀 낮게 나오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나스닥에 어느 정도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200일선과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하방도 열어두면서요. 그러니까 12,5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그런 보수적인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 PCE 지수 발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 연휴에 이 PC 지수 발표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날 지수와 증시가 크게 또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제가 계속 최근 말씀드리는 상황이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미국의 주거비, 렌트비는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시장의 예상도 에너지가 포함된 PC 물가지수, 이번 9월 29일에 발표될 PC 물가지수는 8월달 지수죠. 예측치를 보면 헤드라인이 3.5%로서 전월에 비해서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유가가 최근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서 PC 물가지수는 상승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근원 물가지수, 근원 PC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전 대비 하락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 8월 말에 발표되었던 7월달 근원 PC 지수는 4.2%였는데요. 이번에 발표될 수치로는 3.9%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0.3%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연준이 주목하는 건 이 근원 PC 지수죠. 물가 지수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3%대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좋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 발표에는 이 근원 PC 지수가 3%대로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번 주 금요일에 수치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11월 달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니까 좀 드라마틱하게 바뀐 부분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주목해 볼 수치가 나왔어요. 다음 FOMC 회의는 11월 1일에 있습니다. 11월 첫째 날에 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31% 정도까지도 나왔었는데 이게 18%로 뚝 떨어졌어요. 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반대로 68%에서 81%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물가도 오르고요. 물가가 오르면 고금리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연준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원 PC 지수가 좀 전에 감소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거비 하락이 근원 PC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요.
근원 PC 감소세 때문인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아무튼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지금 점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5%대의 고금리는 한동안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시장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내년 7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에 돌입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0.86% 반등한 247불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240불을 깨고 238불까지도 떨어지긴 했는데요. 잘 말아 올린 모습이 일단은 나왔고 1차 지지라인으로는 240불대 초반, 2차 지지라인으로는 210불 정도를 일단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는 좀 약할 수 있겠지만 4분기부터는 사이버 트럭의 론칭과 함께 딜리버리 숫자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4분기부터는 테슬라의 마진율 역시 반등세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구간 잘 버텨내면은 4분기랑 내년부터는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마인드, 중장기 투자 마인드 잘 이어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어쨌든 충격적인 발표가 하나 또 있긴 했어요. 전기차와 관련된 자세한 통계적 정보를 상당히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의 사기업체가 있습니다. 기관인데 EV 볼륨스라는 정보 업체예요. 저 역시도 많이 참고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업체에서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을 48만 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게리 블랙이랑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지금 한 44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4만 대가 높은 수치를 EV 볼륨스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도 46만 6천 대인데 이것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발표를 했어요. 다만 시장 컨센서스도 게리 블랙이라는 트로이 테슬라이크 같은 전문가들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수치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 48만 대를 뜯어보면 미국 그러니까 북미에서 일단 19만 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15만 9천 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15만 9천 대는 2분기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자, 하지만 이 수치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 로컬 판매량을 보더라도 2분기만큼 수치가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기가 텍사스도 사이버 트럭 런칭에 따라서 모델 Y 수치가 생산 수치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프레먼트 공장 역시 모델 3 리프레시 라인업에 따라서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생산량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2분기보다 늘어나기는 솔직히 힘들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EV 볼륨순의 논조는요. 매 분기 마지막 달이죠. 그러니까 지난 6월달, 3월달에도 테슬라가 20만 대를 넘게 인도를 했었고 작년 9월달이죠. 그러니까 전년 동월에도 19만 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7월달, 8월달 수치가 이미 확정이 된 가운데 9월달에 19만 3천 대를 EV 볼륨스에서 예상을 하면서 이 세 개 수치를 세 달을 모두 더해보면 48만 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9월달 수치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9월달 수치를 당연히 지난 3월달, 6월달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캐파가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19만 대 이상 달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EV 볼륨스의 지난 예측은 상당히 부정확하기도 했어요. 특히 작년 4분기에 EV 볼륨스가 44만 대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40만 5천 대가 나오면서 8.6%라는 오차치를 만들어냈습니다. 8.6% 너무나도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EV 볼륨수를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EV 볼륨수가 지난 데이터 그리고 테슬라가 아닌 다른 기업들 글로벌 전반적인 데이터는 잘 제시를 해줘요, 정확하게. 하지만 테슬라의 예측치에 있어서는 틀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더 나았다라고 게리 블랙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44만 2천 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EV 볼륨수와는 거의 4만 대 이상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북미에서 좀 차이가 일단은 트로이 테슬라이크랑 큰 것 같아요. 중국 역시 EV 볼륨수는 15만 9천 대,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15만 2천 대로 한 7천 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주 주말에 최장 예상치가 나올 거니까요. 나오면 제가 한번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3분기 인도량과 3분기 실적까지는 테슬라 주가가 좀 약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센티먼트 투자자들의 3분기 인도량과 실적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역시나 잘하고 있어요. 3분기 인도량과 실적이 빠진 거는 테슬라가 의도한 거죠. 2분기
어닝콜 때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 모델 3 리프레시라든지 사이버트럭 론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빠지니까 인도량이 빠진 거였고요. 실제로 판매량 수요는 아주 또 좋은 상황입니다. 테슬라 모델 Y가요 8월 누계죠. 그러니까 올해 8월까지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자, 이는 전기차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연기관을 모두 포함했을 때 지금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추세라고 하면 2023년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모델 Y가 등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2023년은 역대 자동차 판매 역사상 최초로 전기차가,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배터리 EV가 글로벌 베스트셀러 1위로 등극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8월까지 유럽에서 15만 1000대의 모델 Y를 판매를 했고, 자,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8%나 증가한 거라고 해요. 2등과 3등이 한 약 20% 정도 판매량이 증가할 때 모델 Y는 넘사벽에 거의 200%죠. 10배에 넘는 2등, 3등의 성장세 10배에 넘는 그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 8월에는요. 유럽 내에서 디젤차보다 배터리 EV, 그러니까 전기차가 더 많이 등록됐다라고 해요. 유럽은 뭐 폭스바겐으로부터 시작된 친환경 디젤이 상당히 유명했었죠. 디젤차를 잘 만들기로 유명했는데 이제 디젤은 사양세에 들어섰고 이제 배터리 EV가 디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배터리 EV 역사상 시장 점유율 20%가 유럽에서 이제 넘어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캐즘이라고 불리우는 15%대를 넘어선 상황이죠. 이미 유럽에서는 전기차의 대중화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EV 시장 90%를 점유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글로벌 에쿼티 리서치의 애널리스트이죠. 트립 차우들리, 차두리 선생님이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분께서 4분기에 괴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립 차우들리는 매번 미국 프리먼트 공장을 거의 매주 다녀가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공장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분기 충분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괴물 같은 실적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분기 인도량이 낮고 3분기 실적이 낮더라도요. 4분기 가이던스가 좋게 발표가 되면서 테슬라 실적이 10월 말, 그러니까 10월 20일경에 실적 발표에 있은 다음부터는 4분기에 괜찮은 주가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프리먼트 공장이 3주가 아니라 한 4일 정도 셧다운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번 다녀가기 때문에 잘 알겠죠?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는 현재 혼다와 토요타의 마켓 쉐어를 뺏어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러한 트렌드는 굉장히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 내 일본차의 점유율은 상당히 높죠. 토요타도 거의 미국 내 1, 2등을 다투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는 이 토요타, 혼다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테슬라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슬라가 90%의 EV 마켓 점유율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60에서 65%대의 마켓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자, 최근에 미국 3대 카메이커죠. 스텔란티스, GM, 포드가 파업에 돌입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전동화가 상당히 늦춰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테슬라는 이미 기가 팩토리를 건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슈퍼차저로 이미 미국의 표준 체제 충전 체제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정말 90%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미국에서 90% 먹으면 글로벌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러면서 350불에 일단은 타겟 목표가를 제시한 트립 차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옵티머스 봇이 상당히 빨라질 것 같아요. 지금 옵티머스 봇의 최근 영상을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직접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엔드투엔드 AI로 머리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냥 비디오만 넣어주면요, 스스로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색깔도 구별해서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손가락 동작도 상당히 유려하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개입을 해서 방해를 하더라도요, 꿋꿋하게 이렇게 업무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대처 능력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과 같은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모양도 스스로 판단해서 제대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분류했던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유려한 지금 요거와 같은 동작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균형 감각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그냥 빠르게 걷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가 자세까지 하고 있다. 자, 반면에 다른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거의 10일째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번 주부터 시작했던 파업의 규모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테슬라는 이런 일꾼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어요. 공장에도 투입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좀 전에 영상에 보셨듯이 상당히 이미 지적 수준과 손가락의 발달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다른 기업들은 파업이 이어지면서 인건비도 상승하고요, 생산에도 차질을 빚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UAW에서는 40시간 근무가 아니라 32시간 근무를 주장을 하고 있고, 향후 4년에 걸쳐서 40%에 가까운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디트로이트 자동차 제조사들, 바로 3대 회사가 되겠죠.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 회사들은 4년 동안 20%의 임금 인상을 또 제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둘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일주일 전에 12,700명의 노동자들이 초기 파업에 참가를 했다면, 이에 추가로 5,600명의 파업자가 더 생겼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거의 18,000명에 이르는 파업자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UAW는 총 15만 명의 근로자가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증가가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이 되어서 일단락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이 3대 미국 카메이커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에 따라서 포드는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미시간주에 35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제조 공장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를 중단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전기차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어 반면에 테슬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말 마케팅의 천재라고 알 수 있는 게요, 자, 이런 파업 상황은 인간 노동력의 부재라고 볼 수 있겠고, 인간 노동력의 부재는 기업의 전망을 가리는 그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려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로봇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NACS 방식마저 테슬라를 채용한 포드 GM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테슬라로부터 노동력도 공급을 받아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삼성 모빌리티 이문영 연구원님에 따르면요, 일단 포드와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 빅3와 같은 경우는 한 4년간 25% 정도 임금 인상이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당 한 9만 불 정도의 연간 인건비가 들었는데, 이게 16만 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요. 거의 인건비가 2배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정말 이렇게 되면 테슬라 봇의 그 가치가 더욱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옵티머스, 그러니까 테슬라 봇의 상용화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미국 빅3 CEO가 아닐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 이 옵티머스 로봇 테슬라 공장부터 채용을 하겠죠. 좀 전에 영상을 보셨듯이 성큼 상용화가 앞에 다가온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재 작년 기준으로 테슬라의 인당 매출액은 63만 불 정도로서 기아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사람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그런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생산성은 높다라고 볼 수 없겠어요. 특히 미국 공장과 같은 경우는 평균 인건비가 9만 불을 넘는다라고 합니다. 미국 공장의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가동률 향상에 진전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옵티머스는 일단 한번 제조하면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들지도 않고요, 일단 가격 자체가 3만 불 정도로서 연간 평균 인건비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자, 일부 제조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인건비 절감도 있고 미국의 가동률 향상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로써 중국 의존도를 완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세계의 공장들은 아시아에 많이 제조 기지를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 역시 인건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옵티머스가 도입이 되게 되면요, 미국, 유럽에서도 상당한 인건비 절감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옵티머스의 수요는 전 글로벌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의 빅3 업체들이 파업으로 인해서 전동화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옵티머스 로봇까지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기가팩토리를 안착을 시키면서 정말 EV 시장 90% 점유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모델 2, 그러니까 25,000불대 차량이 2025년부터 나오게 되면요, 이러한 추세는 더 강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남들이 뒷걸음질 칠 때 뭐 한두 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결과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자체적으로도 잘 팔릴 수 있으니까 더욱더 향후 모습이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